보건간호학 개요입니다. 36번. 효과적인 보건교육을 위해 유의할 점으로 옳은 것은 1번 인원이 많아야 한다. 2번 지역사회 보건과는 별개이다. 3번 교육자의 흥미를 고려한다. 교육자는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의 흥미를 고려해야 할까요? 4번 주의를 분산시킨다. 5번 동기를 부여한다. 정답은요 5번이 되겠죠. 동기를 부여한다. 자, 인원은 적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보건과 병행해서 교육을 하는 게 좋고요. 흥미를 가지게 하고 주의를 집중시키고 동기부여를 해서 욕구를 불러일으켜 줘야 되고요. 그리고 배운 결과가 유익하다는 신념을 갖도록 해주고 실천하도록 해서 만족을 얻게 해주어야 합니다. 3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보장의 종류 중에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제도로 생계 보호, 의료 보호 등의 기능을 갖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5번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자, 공공부조란 뭐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그리고 자립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공공부조라고 합니다. 즉, 국가의 책임 하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기여 급부를 제공함으로써 자력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생활을 그들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의 재정 자금으로 보호해주는 일종의 구빈제도를 공공부조라고 합니다. 자, 공공부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기초생활보장이라고 있어요. 자,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생계와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두 번째, 의료 급여를 한번 볼 건데요. 자, 똑같이 의료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대신해서 의료 비용을 내주는 거죠. 의료 급여 보호라고도 하죠. 세 번째 공공부조를 볼 건데요.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의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이런 제도를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하고요. 마지막 공공부조, 기초연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의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이렇게 해서 공공부조 4개를 살펴보았습니다. 38번, 노인 치매에 대해서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보건소에서는 노인 치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럴까요? 2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적용된다. 3번, 전국에 있는 모든 의원에서 치매 검사를 무료로 해줄까요? 4번, 약값은 무료이다. 5번, 국가에서 노인 치매를 상담, 계획,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은 아직 없다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요, 2번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적용된다. 자, 노인 치매 서비스를 한번 볼 건데요. 치매 검사를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서 무료로 제공해주지는 않아요.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두 번째, 약값은 무료가 아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노인 치매를 상담, 계획, 관리해주는 세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죠. 뭐였냐면 보건소 안에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리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39번, 국제노동기구 ILO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제시한 산업보건의 최종 목표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생산성 향상, 임금 상승, 재활 치료, 직업병 치료, 처우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답 1번이죠. 생산성 향상. 자, 산업보건의 목표를 한번 볼게요.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를 유지, 증진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작업 조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직업병을 예방해주고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될 유해인자에 폭로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줘서 결국 작업 능률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거, 이게 목표가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40번.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에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도록 부담시키는 금액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되어 있죠. 자, 플라스틱이나 일회용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할 수 없는 폐기물이에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요, 폐기물 부담금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1번.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파급 효과가 가장 크고 태도 변화가 잘 나타날 수 있는 대상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은 학년 정기, 그리고 유치원생, 초등학생, 성인, 그리고 노인인데요. 자, 이 보건교육의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으려면은요, 단어나 문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일수록 이 보건교육에 대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학년정기랑 유치원생은 문장과 단어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정답은요, 3번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42번. 면담 시 면담자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질문에 대한 대답의 암시 제공해서는 안 돼요. 2번. 잘못된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은 자연스럽게 교정해준다. 교정해주시면 안 되고요. 3번. 질문은 일체 삼가고 듣기만 해야 한다. 질문하실 수 있어요. 4번. 주의 깊게 청취한다. 정답은 4번이죠. 5번. 계획된 시간 안에 면담을 무조건 끝내야 한다. 무조건 아니겠죠. 정답은 4번이에요. 면담을 할 때 면담자는 피면담자의 말을 경청해서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43번. 교육 방법과 내용의 연결이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실제로는 있을 수 있는 위험 부담에 대한 걱정 없이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시뮬레이션이 맞아요.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치료적 측면, 예방치료, 재활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계속적인 환자 간호를 위해서 행해지는 방법은 사례 연구라고 합니다. 3번. 실제 현장으로 장소를 옮겨서 직접 관찰을 통해 목표한 학습을 유도하는 방법, 견학이라고 하죠. 4번. 10명의 청소년이 혼전 임신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하기에 적당한 교육 방법은 브레인스토밍이에요. 브레인스토밍. 5번. 실제 상황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반복적으로 시행과 관찰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교육 방법은 모형을 이용한 시범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44번. 직업병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직업병은 시대가 변해도 동일하다. 2번. 예방이 불가능하다. 3번. 수시 건강진단으로 알아낼 수 있다. 4번. 조기 발견이 어렵고 폭로 시작과 첫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적 차이가 있다. 5번. 대부분 급성으로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요, 4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직업병의 특징을 한번 볼 건데요. 일반 질병과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뭐 노화로 인한 건지 아니면 아픈 건지 직업병인지 이런 걸 구분해내기가 약간 힘들다는 거고요. 그리고 노출 시작과 첫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시간적 차이가 있다라는 말은요, 만성의 경과를 거친다. 질병이 좀 길게
간다 이런 뜻인 거죠. 그쵸? 그 다음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직업병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질병이에요. 그렇지만 미리 신경만 쓴다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고요. 일반 건강검진이 아닌 특수건강검진이라는 걸로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체에 대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신물질이 많아서 직업병 판정이 어렵고요. 그래서 정답은 4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5번 기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하루 중 기온 차이를 연교차라고 한다. 아니죠. 하루 중에 가장 낮을 때와 하루 중에 가장 높을 때의 차이는 일교차가 되겠죠. 2번 산악지역은 일교차가 적고 해안지역은 일교차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죠. 산악지역은 일교차가 큰 편이에요. 해안지역은 일교차가 적은 편이고. 3번 일교차는 맑은 날, 그리고 내륙으로 갈수록, 사막으로 갈수록, 고위도 지방일수록 적어지는 게 아니라 커집니다. 4번 최고 기온은 일출 전이 아니죠. 최고 기온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예요. 그리고 5번 기온은 지상 1.5m 높이에 있는 백엽상에서 측정한다. 정답 5번이네요. 46번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불쾌지수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정답은요. 80이에요. 자, 불쾌지수는 온도와 습도의 영향으로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건데요. 불쾌지수가 75 이상이면 50%의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하고요. 그리고 80 이상이다.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지수 80이 되겠네요. 47번 급수전 유리 잔류 염소량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자, 물을 소독을 하고 나서 각 배관으로, 각 집으로 급수를 할 때 약간의 염소를 남겨서 보내거든요. 그 염소의 기준 양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정답은요. 3번 0.1 ppm이 정답입니다. 48번 오염된 해산물 또는 어패류를 섭취한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은? 이라고 물어봤죠. 정답은 그렇죠. 3번 장염 비브리오균 식중독이에요. 그래서 오염된 어패류나 아니면 절인 식품, 젓갈 같은 거 있죠. 또는 생선, 회 등에서 잘 발생하며 열의 약함으로 1분 이상 가열해서 섭취하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49번 다음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가? 재가급여,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자, 박스를 보시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자, 이 부분이 뭔지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정답은 골라보세요. 정답은 그렇죠. 4번 방문간호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재가급여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자, 방문 요양부터 한번 볼게요. 방문 요양은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빨래나 청소 같은 걸 도와주는 거, 아니면 환자의 거동을 도와주고 이런 건 신체 활동이 되겠죠. 그 다음 방문 목욕, 말 그대로예요. 가정 방문을 해서 목욕을 시켜주는 서비스예요. 방문 간호는 조금 전에 한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방문 간호라고 하고요. 요양이랑은 좀 다르죠. 주 야간 보호 서비스라고 있어요. 자, 이거는 수급자를 하루 중에 일정 시간 동안, 시간이에요. 시간 동안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단기보호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아까 주야간 보호는 일정 시간 동안이었잖아요. 그런데 단기 보호는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보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9번의 정답은 4번 방문 간호가 되겠고요. 50번 의료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고소득자는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니에요. 고소득자도 똑같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죠. 2번 예기치 못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재정적으로 보호한다. 그렇네요.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모든 농어촌 거주자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에요. 농어촌에 거주하지만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셔야죠. 4번 건강보험은 1종, 2종으로 나뉜다. 아니죠. 1종, 2종으로 나누는 건 의료급여 또는 의료보호라고 하죠. 그리고 5번 산업재해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재해보상을 한다가 아니죠. 일하다가 다쳤으니까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50번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보건간호학개요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